천호개입니다. LG전자 흘러내려서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지금 사도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신저가를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전 접전까지 힘없이 무너져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해버렸습니다. 이게 언제적 주가냐고 하면 좀 떨어질 수 있지 수준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2005년도에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 LG전자가 클 거야 라고 해서 요 시절에 샀었으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 정말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제자리인가? 뭐 그렇더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매출 23조 영업이익 1조가 안 되던 회사가 작년에 매출도 이만큼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3배 이상이 올랐는데 계속 유중 때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아무튼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때도 2005년도에도 LG전자 실적 호전 감안한다. 2005년, 2006년에 이제 좋을 것이다 하면서 목표 주가 10만 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도 뭐 우려 경기 침체 가전 수요 끝난다라고 하면서 계속 뭐 주가가 안 좋을 땐 안 좋은 얘기했다가 했지만 어찌됐건 다 극복하고 매출량 이익은 그래도 오락가락하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부진 이유 그럼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어닝 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조금 부진했다. 매출은 역대 최대치지만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좋고 앞으로 불확실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려 20년 전 주가로 가버린 게 말이 되나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일단 3분기 실적부터 본다면 매출이 22조 2천억 영업이익이 7,500억 수준 나왔었습니다. 역대 3분기 매출 중에서 매출은 최대치, 영업이익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이 정도로 망가진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업부별로 본다면 H&N의 가장 핵심 사업부라고 보일 수 있는 냉장고 건조기 파는 회사인데 물류비 부담이 좀 증강을 했다. 그래도 매출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좀 감소되면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TV 같은 경우에도 다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아쉬운 사업부는 노트북이나 디스플레이를 파는 쪽이에요. 적자를 꽤나 큰 폭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아쉽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었을 때 핵심 캐시카우는 잘 움직이고 있고 엄청 잘했다. 앞으로 1등이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이렇게까지 주가가 흘러내릴 정도로 매출이 꺾이거나 영업이익이 꺾인 거는 절대로 아니죠. 물론 가전시장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경쟁입니다. LG전자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우리 삼성과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그다음 월풀도 있고 정말 프리미엄 가전시장이 많기 때문에 고 PER 성장주처럼 30-40 주기 힘들지 않냐. 주주환원 또 배당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일찍부터 무려 10년 전부터 전장 사업에 뛰어들었었습니다. 수주 잔액도 많고 실적 효자로 우뚝됐다. 불과 1년 전, 2년 전 기사고 올 여름에만 해도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힘입어서 2020년도에 그 기록적 랠리가 있죠. 애플카랑 전기차 한다 하면서 상한가를 이 큰 기업이 하루에 시총 4주씩 올라간다면서 벙충 뛰어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애플카 같은 경우는 철수를 했지만 또 얘기가 잠깐 돌았었습니다. 리비안과 협력하고 인수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가 또 꿈틀댄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장사업 아무런 소식은 없다고 했지만 잘 성장을 해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터거나 이런 전기차 수요가 많이가 둔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성장해오다가 이번에는 좀 주춤했다. 오히려 굉장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꺾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 잘 성장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상한가를 칠까? 저는 사실 여기도 굉장히 불안하다고 보는 게 전장사업 같은 경우가 이미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주주들이 너무 불안하다. 물적 분할 이거는 했는데 IPO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2021년쯤에 현재 LG 마그나의 IPO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 현재가 굉장히 무섭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LG가 원래 이렇게 물적 분할하고 분할 IPO 하는 거 알겠으니까 그래 이거 보낸다 치더라도 VS 사업부 그냥 없는 셈 치고 가전만 보자. 가전 그래도 인도에서 굉장히 잘 폭풍 성장하고 있지 않냐. 앞으로 인도가 미래다 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인도 법인을 이제 또 IPO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도 했지만 이것도 쪼개기 상장 아니냐. 애플 코리아만 따로 떼서 상장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구주를 신주를 더 발행을 할지 아니면 있던 것만 팔지 이건 아직까지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다양하게라 정해진 지가 없다가 이렇게 LG 주주분들에게는 불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거, 이건 뭐 황당하지도 않습니다만 워낙 자주 봐서 LG전자 인도 법인 가치가 거의 17조 9천억, 거의 18조에 육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황당한 게 우리나라에 상장된 LG전자 시가총액이 14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황당한 논리인 것 같고, 뭐 그래 가전 이거 모르겠다, 인도 하든 말든 나는 LG에 인공지능이 있지 않냐, 인공지능이 미래다, 고 PR 받아보자 라고 하면서 뭐 빅테크랑 협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AI 인재를 뭐 내 연봉보다라도 저들어도 데리고 오겠다 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말이 통해서인지 드디어 인공지능 랠리 동참하는 거 아니라면서 장중에 굉장히 뭐 가격 제한부 확대 요건까지 왔다면서 이때 5월달에 갑자기 장대 양봉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때 왜 그랬냐, 뭐 AI 직접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AI 데이터 센터에 냉각 시스템이 경쟁력이 부과가 된다. 그래서 외인이 폭풍으로 매수를 했다. 8% 10% 막 오른다 얘기를 나왔었죠. 그리고 그때 기사들 쏟아졌었는데 데이터 센터, 냉각기, 칠러 이거에 LG전자가 엄청 잘 만들고 빅테크 수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제2의 HBM이다. 임박했다. 수주 임박했다. 드디어 가나 하면서 막 기사들 쏟아냈지만 그때부터 기진같이 조금 더 오르다가 그대로 하락을 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이거 믿고 샀었으면 마이너스 25%까지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LG전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름 괜찮은 회사인데 이 대형주도 마치 이 기사에서 막 쏟아내고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국장은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LG전자 주주환원 또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2010년 초반대에도 대규모 유증도 때렸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뜬금없이 LG 디스플레이가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 5천억 규모로 갑자기 또 현금 턱턱 내놔야 되고, 이런 리스크들이 너무 크니까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정부 밸류업 눈치를 본다고 하면서 배당 성향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에서 25%.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걸로 될까 싶고, 배당 요거 한 번 20% 주던 거를 두 번에 나눠서 25% 주겠다. 조금 많이 아쉽죠. 그리고 뭐 배당 성향은 아쉽지만 자사주 소각할 수 있지 않냐, 자사주 소각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LG전자는 왜 이렇게 검토한다,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만 쏟아내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겠다라는 걸로 들리죠. 그래서 주가도 그 당시에도 폭락을 했었습니다. 가전은 LG라고 하고 뭐 이미지 좋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정작 주가 관련 LG 그룹주들, 뭐 LG화학은 정말 너무 많이 해서 얘기가 아프고, 아무튼 이런 게 정말 최악인 것 같고, 최근에도 뭐 증권방송 종목 3당 제가 정말 얘를 100% 맹신해서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불과 올 초만 해도 LG전자 이제 요때죠. 이때 데이터 센터 냉각기 얘기가 나오고 요때 조금 조정받자. 이때 잘 사셨다.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LG전자도 이 전장 사업이 부각되면서 자동차 회사 PER 받을 수 있다. 12만 8천 원까지 홀딩하자라고 했지만 12만 8천 원 절대로 오지도 않았었고, 제가 이분을 정말 여러 번 봤는데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상담 보면 정말 근거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데, 당시 주가 상승 이유도 자동차가 아니었고 AI 냉각기였고, 뭐 아무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동차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VS 사업부 매출 비중이나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보고 한 얘기고, 그 후에 3개월 후에 지난 상담에서도 아직까지도 자동차 전장 사업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다가 올라가면 거봐라 내 말이 맞았다 하고, 만약에 뭐 떨어지거나 횡보하면 기다려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담은 절대 참고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스스로 공부해서 꼭 성투하셨으면 합니다. 뭐 LG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권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런 뭐 자회사 리스크 같은 거, 디스플레이 같은 거 없애고 다시 한번 LG전자 선성률 잡고 주주환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롯데그룹 위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정말로 돈이 없는지 실적을 전부 한번 뜯어봤습니다.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